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2014년 1회차 2강 1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이에요. 제목이 부처죠.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이에요. 집단에서 집단으로 한다는 거죠. 상담을. 집단 직업 상담을 할 때 이 단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그래서 탐전행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하나 많아요. 탐전행 그래서 탐색 단계다. 또 전환 단계다. 행동 단계다. 어렵지 않죠? 여기다 가장 실수하는 게 명비소, 탐전행, 예처결 이렇게 세 글자 쓰는 겁니다. 탐전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뭘 타고요? 탐전행을 타고. 이렇게. 그래서 탐색 단계는 집단 속에서 하는 거니까 먼저 나를 개방해야죠. 그래서 자기 개방하고요. 자기를 개방하고 집단원끼리 적성과 또 적성과 흥미를 측정하고 또 측정한 거를 집단원끼리 피드백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개방, 적성과 흥미의 측정, 집단원들의 피드백. 근데 전환은 뭐냐면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 책에 있는 건 글자를 외우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다. 직업 세계와 연결시키고,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에 연결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또 진짜로 생각한다면 전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하고 맞는 직업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쓰는 건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글짓기 하자. 그래서 쓰는 건 글짓기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꾸 글자를 외워서 암기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글짓기 하자. 근데 글짓기 하려면 알아야 글짓기 하죠. 그래서 그 아는 내용을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다만 이건 글짓기 하면 안 되죠. 이건 이 채점 기준표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이 채점하는 사람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벌써 6자까지 나가요. 여기는 칸 맞으면 그냥 6점 이렇게 쓴다 이거죠. 물론 엉뚱한 거 쓰면 안 되겠지만 행동은 이제 똑같이 행동하는 단계죠. 직접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글짓기 하세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써서 여러분이 글짓기를 해서 그 글짓기 내용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마다 다 글에 대한 그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하고 딱 찰지게 맞는 글감들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행동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 등을 실행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이 쓰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연습을 자꾸 시킵니다. 글짓기 하는 거. 다만 이 책의 내용은 글짓기 하는 글감 재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써는 거죠.
또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점수를 줄까요? 여러분, 제가 전국에서 직업상담사 최고로 합격을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최고 스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직업상담사 합격자 중에서 저한테 배운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만약에 불합격됐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뭐 깜빵가 있겠죠. 참고로 참 오늘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어저께부로 제 그 인문학 노숙자가 된,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한번 이건 적을까요?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제가 이번에 인문학 책을 하나 내는데 어저께 드디어 이제 탈고가 끝났습니다. 원고가 다 최종 원고가 끝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에 여러분께 제가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고 직업상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전 직업은 노숙자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보십시오. 자, 뭐 책 내용에 제 인생 스토리를 좀 담아서 좀 그 삶에 힘든 분들한테 마중물의 역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자, 11번 의사교류 분석의 제한점이죠. 그래서 11번 의사교류 분석, 교류 분석 에릭 번이 주장한 이론이죠. 에릭 번이 주장한 이론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틀이 있는데 자아를 중요시하는 자아 구조 분석이 있다. 또 교류에 어떤 교류로 행동하냐 해서 교류 패턴 분석이 있다.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냐 생활 양식 분석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릭 번이 주장하는 교류의 유형인데요. 자아구조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자, 뭐 부모자, 그래서 뭐 CP, AP 뭐 이렇게 아주 고급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에릭 번이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뭐 의학적 용어도 나가고 좀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점 세 가지는 전문적인 용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먼저 갈게요. 책에 보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에게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주요 개념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묶어서 주요 개념이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 깔끔하겠죠. 더 퀄리티가 있겠죠. 다시 갈게요. 지적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에게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주요 개념이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은 깔끔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12번 갑니다. 보딘 엄청 나오죠. 징그럽게 나옵니다. 보딘. 왜 징그럽게 나오냐? 보딘이 주장한 이론은 정신역동적 상담에서의 문제점은 불안의 불안. 근데 프로이드의 불안은 무의식의 불안을 강조하지만 보딘의 불안은 직업적 불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보딘이. 그래서 정신역동적,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이다. 즉 원인이 무엇이냐? 정신이 역동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활력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유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역동적이지 않다. 즉
현대로 말하면 신경성 환자예요. 신경성 환자. 나약하고 걱정은 많고 혼자 뭘 못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직업적 심리적 원인이에요. 직업 문제 다가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것도 뭐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살죠? 광명시 삽니다. 우리 집이 이케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옆에 살기 때문에 가구를 고르는 데는 아주 잘 고를 수 있어요. 왜? 옆에 사니까. 그래서 가구의 의자, 특히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이케아 옆에 사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이에요. 스스로 직업을 못 찾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이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 심해서 직업을 선택을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아 개념과 심리적 기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과 심리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에요. 좀 줄여서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직업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을 말한다. 정보의 결핍, 정보를 스스로 얻지 못해서 직업 결정을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선택의 불안, 심리적 불안 때문에 직업 선택을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확신에 기려 불안해서 자꾸 직업 선택에 확신을 못 갖는 유형을 말한다. 이 말 자체에 다 해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늘려보면 된다. 3개 쓰라고 했으니까 3개만 쓰고, 5개 쓰라고 하면 5개 쓰고, 이렇게 씁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직업 선택의 심리적 원인 3가지. 키워드는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크럼볼츠의 진로 영향 요인입니다.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가죠. 그래서 크럼볼츠 하면 사회학습 이론가다. 그래서 13번 417쪽입니다. 13번 크럼볼츠. 여러분 이제 칠판에 판서하는 거는 핵심을 딱딱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준거를 잡는 거죠. 크럼볼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회학습 이론이다. 사회학습 이론이다. 누가 사회학습을, 이것도 많이 했죠. 동영상 강의에서. 누가 사회학습을 잘했다겠죠?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가 유한양행을 사회에 기부해서 사회학습을 참 잘한 샘플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과가 무슨 학과다 그랬죠? 유한학과다. 그랬어요. 유한학과다. 또 네이버나 또 다음에 유한학과 이렇게 쳐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없어요. 유한학과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항상 이게 목적지죠. 환경, 조건과 사건, 긍정적인 환경과 조건, 사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거죠. 또 학습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노동시장으로 보게 되면 인적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똑같은 말이죠. 또 과제 접근 기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그래서 유한학과죠. 늘상 비교 똑같이 합니다.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있다. 그래서 김소연 씨의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대 교수고, 아들도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고, 엄마는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과 교수고, 김수현 씨는 서울대 음대 나와서 지금 뮤지컬 주인공이다. 이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모 영향을 닮아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고 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회학습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환경 조건과 사건, 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건이나 경험들이 있을수록 사회학습이 좋다. 직업 심리학에 보면 결정적 사건법, 얘하고도 맥락이 비슷하겠죠. 결정적 사건법이 많을수록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선천적 요인이죠. 또 이렇게 못하고 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학습 경험, 또 과제도 열심히, 동영상도 열심히 접근해서 봐라. 그래야 사회학습을 잘해서 성공한다. 합격을 해서 직업상담사로 대박이 난다.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죠, 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또 과제 풀어서 직업상담사 합격해서 지금 직업상담사로 인생이 대박났습니다. 그전 노숙자에서 직업상담사, 이 직업상담사로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그 많은 빚 10억도 갚고 지금 이렇게 맑고 밝은 얼굴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물추 사회학습이론 유효한 학과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글짓기 하면 되겠다. 글짓기 글감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번 갑니다. 힐리, 이건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힐리다. 그래서 14번 힐리다. 힐리. 자기인식하고 자신감을 강화해요. 힐리가 먼저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인식이 좋아. 이건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강화시켜요.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힐리는 키워드가 경로역 가수다. 이렇게 여러분. 경로역 가수도. 힐리가 직업이 뭐예요? 경로역 가수다. 또 여러분 또 잘못 또 외워서 지하철 가수 지가 뭘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경로역 가수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인식을 하고 자신감이 강화된다. 이렇게 붙였으면 돼요.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다. 쉽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인식과 자신감이 강화된다. 아주 쉽죠. 역량이 많은 사람이, 역량이 다양한 사람이 또 타인을 가르칠 때 자기 인식과 자신감이 강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들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절 믿고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저도 지금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시오.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 자신감이 강화된다. 또 보조수단이 없을 때 자신감이 강화된다.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책의 내용을 준거를 잡으려고 기준 잡지만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책 없이 강의해요. 그냥 이렇게 제 마음대로 쭉 강의하거든요. 온라인이니까 이 책의 순서에 맞춰서 칠판 쓰지만 오프라인 때는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책이라는 보조수단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다 해요. 왜? 이 머릿속에 5과목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책이라는 보조수단이 없이 그냥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보조수단이 있어서 책에 보고, 책에 읽고, 책에 줄치고 이런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조수단이 없을 때 자신감이 증진된다. 자, 정리합니다. 힐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경로역 가수, 경험, 노력, 역량, 타인을 가르칠 때, 보조수단이 없을 때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감이 강화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15번 직업정보 문제죠. 그래서 15번. 이건 구인 배율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직업정보에서 많이 나오죠. 구인 배율을 구하시오. 그리고 취업률을 구하시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구인 배율을 구하시오 하면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사업주가. 구직은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직자가. 그래서 주체가, 구인은 회사, 구직은 근로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인 배열의 공식은 구인이 먼저 나와요. 구인이. 그 다음에 구직이 나와요. 구인이 먼저 나온다. 워크넷 상이니까 워크넷에 새로 등록된, 그래서 신규 구인 인원 나누기 워크넷 상에 새로 등재된 신규 구직 인원이다. 특이한 거는 곱하기 100이 없어요. 노동시장이나 직업정보 통틀어서 곱하기 100이 없는 것은 구인 배율이에요. 잘 참고하시고요. 취업률은 취업을 하려면 입에서 구치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구치. 그래서 이게 취업자 수입니다. 우리가 분자가 앞에 오니까 취업자 수 나누기 취업은 구직자가 하는 거니까요. 신규 구직자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구치가 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취업률 하면 구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구인 배열 하면 구인 나누기 구직. 여기는 곱하기 100이 들어가니까 100분율이다. 계산기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게 되면 신규 구인, 신규 구직, 알선 건수, 취업수 나오죠. 여기서 알선 건수는 허수입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고요. 구인 배열은 구인 나누기 구직이니까 1번만 풀어볼까요? A 기간의 구인 배열로 나면 A 기간 뭐 책에 다 보면 10306이 나누기 426746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도 갑니다. 문제 지문에 보게 되면 단 정답 앞에 약을 꼭 붙여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약자. 그래서 약을 꼭 쓰세요라고 하면 약을 안 쓰면 0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꼭 쓰고요. 약을 꼭 붙여주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써주시고 그대로 계산기 돌리면 답이 다 나온다. 다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구인 배열은 곱하기 100이 없어요. 곱하기 100이 없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번에 구인 배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교재에 보면 신규 구인이 10306이 나누기 구직이 426746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 그대로 돌리면 약자를 써가니까 약 써주시고 0.2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약자를 꼭 쓰고요. 어떤 사람은 약 0.24%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곱하기 100이 없으니까 퍼센테이지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다만 취업률은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취업률 한번 풀어볼까요? 3번 A 기간의 취업률은 나왔습니다. A 기간의 취업률은 9치니까 취업자 수가 몇 명이에요? 36710 나누기 그 다음에 구직자가 10306이 구직자죠? 여기구나. 신규 구직이 426746 426746 곱하기 100에서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 그래서 약 8.6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문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시오라고 하면 첫째 자리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여러분 눌러보면 되겠고요. 5번 A 기간과 B 기간의 경제활동 동향을 분석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A 기간의 구인 배율과 B 기간의 구인 배율을 보게 되면 B 기간의 구인 배율이 더 큽니다. A 기간의 취업률과 B 기간의 취업률을 보게 되면 또 B 기간이 취업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B 기간이 A 기간보다 구인 배율과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 동향이 더 좋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경제 동향, 경제 흐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 똑같이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인배를 구하는 공식 뭐예요? 구인 나누기 구직 곱하기 100이 없다. 시험률은요? 구치다. 취업자 수 나누기 신규 구직자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이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뿌리가 내려진 거죠. 생애, 전생의 진로에 대해서 사정, 조사하는 거다.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의미는 생애 진로 사정은 첫째, 진로 사정.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세 번째, 강점과 장애. 네 번째, 요약. 이런 걸로 구조가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이렇게 구조화됐다는 거죠. 상담이. 그래서 상담 초기에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상담 초기에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의 구조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양을 측정하는 거기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질적 검사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아는 지식 내서 쓰시면 됩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생애 진로 사정은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 집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아버지 직업은 뭐고 할아버지 직업은 뭐고 이렇게 쫙 그냥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가 뭐냐. 첫째,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내담자가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담자의 기술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내담자가 어떤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지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또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두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호구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1번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갑니다. 준고타당도 징그럽게 나오죠. 준고타당도. 그래서 준고타당도의 의미와 준고 관련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도의 종류를 쓰시오. 준고타당도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준고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하죠. 또 동시에 파악하는 동시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준고 타당도의 의미는 측정할 심리 검사와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준고와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측정하는 심리 검사와 또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준고와 하여튼 특정 준고와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 검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을 준고 타당도라고 한다. 예측 타당도는 현재 점수가 피검자의 미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언하는 타당도를 의미한다. 동시 타당도는 해당 점수와 또 검증된 준거 점수와를 동시에 측정해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타당도다. 이렇게 내용을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18번 코틀이네요. 코틀의 원형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18번 코틀이 주장한 제목은 미래 시간 전망이에요. 미래 시간 전망이다. 미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런 이름이라.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원을 통해서. 그래서 원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의 세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세 가지 차원이 첫째 변별성이다. 두 번째 방향성이다. 세 번째 통합성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답이겠죠. 자,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막 김계동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동이 시험을 보는데 너무 시험이 불안해요.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불안해요. 그럴 때 책상에다가 김계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D-Day 30 김계동 전국 수석 합격. 나는 잘났다. 뭐 이렇게 딱 쓰면 뭔가 막 자신감이 생기죠. 또 삶의 목표가 막 생기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불안이 사라지고. 이게 코트리의 원형이래요. 그래서 D-Day 30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인식하는 것을 변별성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인식했어요? 전국 수석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미래의 시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향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통합성,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진로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학습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틀이 말하는 시간 전망 이론 또는 미래 시간 전망 이론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어떻게 나왔다? 방향성,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거. 방향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통합성, 미래와 현실을 연결시켜서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 거. 뭐 이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